수 본명입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다른 강사님 오신 게 아니에요. 이제 광화문 이제 서울문화재단 소속으로 해서 이제 광화문 기록도 하고 이제 저희가 이런 사진들을 기록했습니다. 혹시나 스마트폰이 여러분 들고 계신 핸드폰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게 집에 있는 컴퓨터보다 비싸요. 그렇죠? 2년 할부 아마 100만 원이 넘는 녀석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저희가 제대로 쓰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카메라 작가들도 제일 어려운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메라를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스마트폰이 뭐 좋은 카메라도 있고 그런데 뭐가 달라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거 쓰면 되지 라고 그게 최고일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투영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계속 쓸 수 있는 사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훈련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사진으로 이제 사진을 쓰시면서 저는 이제 저한테 이제 사진을 오늘 배우실 거예요. 저는 사진 고집스럽게 하는 게 발이랑 눈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귀찮더라도 발로 뛰셔야 돼요. 발로 움직이시고, 손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런 부분들 알려드리기 전에 이제 눈이죠. 발은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 전에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눈, 사진에 보는 눈, 사진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는 사진을 어떻게 찍을 건지 그걸 먼저 이해를 드리는. 잘 찍은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진을 할 때든 어떤 있어서든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꼭 이제 어떤 것 제품을 만들 때만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디자인을 할 때 우리는 그렇죠. 만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당신들이 쓰세요 라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만든 사람보다 소비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영상을 볼 사람 혹은 내가 찍은 사진을 누가 어디서 언제 볼 건지를 맞춤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금융이든 어떤 상품이든 혹은 인테리어든 이런 단어를 쓸 때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는 이미 만드는 사람의 그 사람의 고집이라든지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어떤 기술적인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달라요, 좀. 그래서 여러분이 사진을 보실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잘 찍은 사진은 그 전까지는 그냥 공들여서 완벽하고 이런 부분들만 봤는데 이거를 조금 더 분해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희한하죠?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제품이 미국에 타겟팅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기존에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만들더라도 그것을 테스트해 보거든요. 그럼 어느 시장을 겨냥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노랗다고 생각해서 싫어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흰색이니까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흰색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붉은 레드페이스예요. 혈색이 돌고 붉게 나오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태닝을 하고 창백하게 나오지 않게 하려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또 노란기를 넣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제품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더 노랗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오토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오늘은 이제 강의가 1시간짜리 강의지만 이제 8강의 이상 제가 이제 같이 해서 혹시라도 이런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더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스마트폰에도 이제 메뉴에 보시면 더보기 메뉴 위에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프로 모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걸 오토로만 다 맞춰져 있는. 자동차로 따지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오토로 운전하면서 왜 언덕을 못 올라가지? 봤는데 왜 차가 안 올라가? 그렇죠? 그리고 연비가 왜 이렇게 안 좋아? 불만이 많잖아요. 이건 다 오토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면 얘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수동 운전을 하면 당연히 연비도 좋고, 그렇죠? 경차인데도 5, 6도로 잘 올라가요. 그렇죠? 이런 게 수동으로 내가 조절을 하면서 그때에 맞춰 조절하는 것처럼 카메라에도 노출이라는 빛을 잡아내거든요. 이거를 반사율 18%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가장 회색에 가까운 색이에요. 빛이 맞아서 18%만 딱 반사가 돼요. 그게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게 회색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근데 이 색으로 기준을 맞춰버려요. 카메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유채밭에서 딱 찍었는데 피부가 눅눅하게 나오는 이유는 밝죠. 그럼 카메라는 어떻게 만들겠어요? 회색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럼 어둡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피부가 어둡게 나와요.
그런데 어떤 이제 뭐 그 젊은 여성분들이 막 좋아하는 그런 카페에 가보면 어두운 곳이 있어요. 약간 너무 어둡다기보다 요 정도 톤일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곳에 갈까요? 가서 사진 딱 찍잖아요. 그럼 이게 회색보다 어둡죠. 그럼 카메라는 요거를 회색으로 만들려고 해요. 빛을 더 넣겠죠. 그럼 얼굴이 안정적으로 뽀얗게 올라가면서 나와요, 사진. 예. 이게 기본적으로 회색을 만드는 기준치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색온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빛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눈은 흰색이라고 생각하는데 카메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노랗네? 하고 파란색을 넣어버리고 이거 파랗네? 하고는 노랗게 만들어버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제가 설명도 드릴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산업표준에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반대는 좀 더 순수 예술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희 그 사진 인문학 강의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제 미의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미적 감각인 거죠. 근데 미적 감각이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편향된 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의식이라고 저는 설명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특정 소수, 그리고 여기 다수, 그렇죠? 혹은 대중. 그래서 여긴 예술 사진이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검색하실 때 여긴 대부분 순수 예술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검색이 돼요. 순수 예술 사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사진이겠죠, 그렇죠? 대중보다는 미의식에 더 많이 치우친 사진이 될 거예요. 이제 이런 분포를 보면서 그리고 상업사진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진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발색이 정확해야 돼요. 제가 제주도 처음 왔을 때 이제 서울에서 일하는 경력이지만 제주도에서 인정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제주도는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격차가. 그런데 이제 그나마 제대로 대우를 받으면서 사진을 찍었던 이제 작업이 뭐였냐면은 수묵화 도록 작업이었어요. 대부분 한 기본 3m 이상 넘어가요, 작품이. 그렇죠? 그리고 종이의 질감이 다르죠. 일반 출력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발색을 정확하게 살려서 도로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수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섬세한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색이 오차가 없게, 그리고 사진이 틀어지지 않게 수묵화의 발색이 있는데 초록색과 분홍색과 이런 푸른색이 제대로 조화된 노란색 연 번지는 그 색이 제대로 도로까지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 그나마 좀 제주도에 왔을 때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그런 작업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이게 산업 표준으로서 꼭 그런 수묵화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제품 사진이라든지 혹은 여기에 또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뭔가 제품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생선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비트나 야채 같은 거 팔 때도 실제로 이거를 예쁘게 감성적으로 사람들이 이목을 끌게끔 찍는 사진은 좀 더 미의식에 가까운 사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품을 정확하게 오차 없이, 그렇죠? 고등어의 발색이라든지 혹은 표고버섯을 사진에 올리더라도 그 발색에 원 제품과 오차가 없도록, 그렇죠? 그러려면 훨씬 더 산업 표준에 가까워야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진에 실제로 여러분이 잡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잘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실 때 내가 그냥 잘 찍으면 되지, 내 기술이 완벽하면 되지, 사람들이 왜 이런 부분이 전달이 안 되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대상이 누군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그 분야와 그 계층을 겨냥해서 분석을 한다면 훨씬 더 잘 찍은 사진이 뭔지, 그리고 나는 내가 찍은 사진의 영상의 결과물을 누구와 소통할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인터넷에 올리더라도 혹은 인터넷에 올리더라도 어느 공간에 올릴 건지, 인스타에 올릴 건지 혹은 페이스북에 올릴 건지 유튜브에 올릴 건지, 유튜브에 올리더라도 어떤 계층과 어떤 대상을 할 거면 그 사람들이 어떤 시간에 근무를 하고 어느 시간에 쉬는 시간에 검색을 할 수 있는지까지 조금 더 이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호응이 있겠죠. 그런 정성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노출이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잘 찍은 사진이라는 걸 인정받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죠? 그전의 방식은 사진을 그냥 찍으면 이제 어디 칼럼이라든지 혹은 어떤 사진 이제 협회라든지, 그렇죠? 갤러리 이런 곳을 통해서 사진을 홍보해야만 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거기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고 결국 대중과는 관련 없는 외로운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죠? 좀 달라요. 이제는 훨씬 더 자유롭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우선은 내가 어떤 걸 의도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더 드리자면, 예, 메모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요. 그래서 예술 사진에서도 인물 사진이 있겠죠, 그렇죠? 인물 사진, 그렇죠? 그래서 상업 사진으로 가면 인물 사진을 인물 사진이라고 안 쓰고 인상 사진이라고 해요. 여러분 쓰시는 증명 사진 있죠? 예, 여권 사진. 오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감성 사진으로 막 이렇게 비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예, 혼자만 돌아가. 단체 여행 갔는데 혼자만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상업 사진인 거죠. 그렇죠? 산업 표준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인상 사진, 그다음에 인물 사진, 그리고 이 중간에 아까 여기 지표로 제가 하나 그렸지만 이제 이 가운데 저는 조금 논쟁거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를 이제 클래식이라고 표현하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산업 표준에도 맞고 미의식에도 맞고 대중과 소수의 중간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클래식한 거죠. 전통적인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클래식을 전통이라고 분석하지만 그것보다도 시간과 역사를 이겨내는 작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품을 클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런 작품을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출발하지 마시고요. 이제 점점 내가 어떤 사진을 찍고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그럼 어떻게 시작하라는 거야 라고 이해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진 있죠? 핸드폰에 다운로드 돼 있는 사진 혹은 캡처되어 있는 사진, 그 사진부터 꺼내서 보세요. 상업사진이에요? 예술사진이에요?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사진. 그리고 필요한 사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업무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들이더라도 배워야 돼요. 하지만 내가 관심 분야가 그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분야가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내가 관심 있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내가 갖는 관심이에요. 그럼 반대편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찍은 사진 있죠. 찍은 사진 중에 6장에서 한 8장 정도 그 무한잉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굳이 사진 용지에 출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에 든 내가 찍은 사진, 좋아하는 사진을 그냥 A4 용지에 출력하세요. 인명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바닥에 놓고 항상 주변에 볼 수 있는 곳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진을 봐요. 그러면 자꾸 눈에 들어오는 사진이 있어요. 그쵸? 그럼 눈에 들어오는 사진, 그 사진 한 장을 놓고 나머지는 빼요. 그리고 다시 6장에서 8장을 뽑아요. 새로운 사진. 그러면 점점 내 색깔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진과 내가 남기고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어찌 보면 이 토너먼트죠. 이 결승에서 살아남은 사진이 이제 만나는 지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진을 배워야 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그렇죠? 어떤 걸 익혀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전문 작가는 스마트폰 강좌가 필요 없고 이렇게 쉬운 강좌가 있다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더 나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를 더 높은 실력으로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속성으로 나를 더 개선시킬 수 있어요. 기술도 훈련시킬 수 있고 나를 돌아볼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일기로 쓰고 저는 일기도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사진 일기. 사진을 쓰고 주변에 좀 이상해 보일지라도 그냥 요즘에 이어폰 끼면 다 마이크 달려있잖아요. 그냥 음성 녹음 하세요. 사진 찍고 나서 음성 녹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목소리가 같이 들어가. 어느 순간 그거를 다 돌아보는 여유 있는 시간이 와요. 그렇죠? 사진이 정말 어려운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취미예요. 네. 돈이 많은데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사진이 되게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정말 좋은 게 스마트폰이 지금 우리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들고 다녀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리고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혹시 여기서 사냥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사냥감이 그곳에 오는 것 먼저 확인해요. 총을 메거나 낚싯대를 메고 그냥 나가서 그냥 거기 가서 무조건 물고기 잡히면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들이 어디서 쉬고 어디서 활동하고 어디서 먹이 활동을 하는지를 탐색을 먼저 해야 돼요. 탐색을 하고 나서 다음에 제대로 된 채비를 하고 가는 거죠. 그렇죠?
사냥도 그렇게 리드 존이라고 해서 그 이제 어디 자고 어디서 풀을 뜯어 먹고 그 시간을 확인하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이 스마트폰은 내가 좋은 여기서 대작이 나올 거라는 거는 정말 솔직히 과욕이에요. 저도 그거는 그래요. 네. 저도 카메라 좋은 장비 있지만 오늘은 대작을 건지고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항상 가벼운 카메라도 같이 들고 가요. 무거운 카메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카메라 들고 먼저 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좋은 작품이 나올 때 놓치지 않으려고 찍는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들고 다니는 습관 속에서 그런 걸 발견하게 돼요. 아, 여기서 왠지 내 발걸음이 멈추고 0.5초 멈추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이걸 통해서 상당히 단련이 많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아, 내가 왜 자꾸 이런 것에 미련을 두지? 뭐하지? 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사진도 그래요. 이제 좀 이따 구도도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이제 구도 보면은 정말 미리 이런 얘기하면 너무 잔인한데, 이제 사진을 나는 이만큼만 뽑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사진이 다 똑같네? 라는 충격이 오실 거예요. 이거 다 뽑아놨는데 다 똑같네? 이런 거예요. 꽃을 찍어도 똑같고 나무를 찍어도 똑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요. 그렇죠? 사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회화적으로 우리가 그림이라는 관점으로 사진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진이 상당히 메시지적인 요소가 강해요. 시사라든지 지금 상업 사진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기록 사진, 그쵸? 그러니까 뉴스라든지 혹은 이제 언론 혹은 출판사 이런 출간물에서 우리는 사진을 많이 접하거든요. 왼쪽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선이 시작돼요. 예. 예. 그래서 일본 사진을 보면 좀 이상하죠.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요. 다르겠죠? 예, 그렇죠. 항상 우리는 인쇄물을 보던 버릇 때문에 왼쪽 밑으로 내려가는 일본 사진은 약간 어색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본 사진이 좋은 작가 사진이랑 반전해서 출력하시면 또 예뻐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제 시선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돌아서 이렇게 사진이 가요. 그래서 근데 지금 딱 그려본 순간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찍은 사진 다 뽑아놓고 다 쌓아보면 다 팅탱통 이렇게 사진이 갈 거예요. 나는 다르게 본다 생각하지만 팅탱통일 거예요. 사진들이. 예. 혹은 뭐 이런 식의 소실점 하나를 놓고, 그렇죠? 예. 여기 소실점이라고 이제 베니싱 포인트라고 하는데 원근법으로 기준에 하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진 한번 보세요. 하나 더. 예. 이런 식으로 요 사진은 예. 요거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한테 이것도 이제 기술적인 설명을 제가 드릴 때 되게 중요한 설명 중에 하나예요. 요건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구도의 기본적인 이제 사진을 볼 때 하는 건데, 풍경 사진 한번 보이시죠? 이렇게 중심의 기준점에 이렇게 사진이 찍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사진을 보시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구도가 오히려 이런 데서 더 발견이 돼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첫 번째 사진을 봤을 때는 감동하는데 두 번째 사진에서는 왜 지루해하는지, 그렇죠? 한 장을 봤는데 괜찮대요. 이게 양날의 검인데, 어쨌든 그런 것도 이렇게 나는 계속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자꾸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벗어나서 치다 보면 어느 순간 중심에 계속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양쪽의 방식이 차이점이 있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정리하시다 보면 내가 사진을 요렇게만 찍는구나, 요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진에 지루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 없이 모든 사진이 새로우신 분이 계세요. 예. 정말 요건 요거 따라한 거 같고, 요건 요거 따라한 거 같고, 요건 요거 따라한 거 같고, 중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분은 요렇게 찍으시면서, 그렇죠? 걸러내면서, 그렇죠? 살아남은 거 있죠? 요런 사진들을 주변 분들한테, 지인분들 한 번씩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살아남은, 생존한, 이게 뭐 16강, 뭐 32강 해가지고 살아남은 사진이야 하고는 이게 말은 안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 안 하지만 32강에서 이긴 사진 사람들한테 쓱 한번 보여줘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이건 요래서 좋다 이런 평을 또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점점 나는 이게 막 끌리진 않은데,
이게 딱 내 사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좋게 생각하는데 나는 쉽게 찍은 거거든요. 난 그렇게 어렵게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막 고심해가면서 분석해서 찍은 사진은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니까 점점 그걸로 이제 나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다양하신 분은 그렇게 색깔 잡아가시면 좋은 훈련이 될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런 그러면 이렇게 찍기 시작하시면 사진은 여러분 오실 때 아 오늘은 스마트폰 기술을 배우겠구나 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이게 더 아주 알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눈이 변하세요. 사진을 볼 때 내 사진을 볼 때 남의 사진을 볼 때도 변할 거예요.